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이제 고쳐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요즘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 자체가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뭉개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추진되어 오던 그런 다양한 여론조사를 종합하게 되면은 트럼프 후보가 미시간을 빼고는 7개 경합주에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제 우세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남부의 선벨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노스캐롤라이나는 더 힐과 같은 그런 의회 잡지 여론조사는 이미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조지아도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조지아, 그 다음에 애리조나 이런 데도 대부분 트럼프 후보의 확률, 지지도가 60%를 넘지 않습니까? 60%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30 몇 %의 지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스캐롤라이나나 그 다음에 뭐 애리조나, 조지아 이런 부분들은 승부가 거의 결정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남부 선벨트에서 6개의 여러분들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6개 선거인단이 6표로 구성되어 있는 네바다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추세선을 보게 되면 점점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 후보의 우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부 선벨트에서 이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선거가 이제 공정하다고 가정할 때 여론조사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것도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선거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고쳐가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미흡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민경욱 전 의원이 현재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는데 미국의 분위기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프레임 자체가 그냥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참 많이 악한 거죠. 지금 이제 북부의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위스콘신은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서 있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간격을 좀 벌려가다가 그 간격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고, 미시간 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 여타 여론 더 힐 외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경합 지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위스콘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이 19석이 걸린 펜실베니아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분수령은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난 2020년도 펜실베니아의 미국 대선 과정은 상당히 혼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에 불복하는 그런 공화당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뭐 그게 소송까지 갔지만 이제 국정 운영의 혼란을 이제 고려한 그런 그 펜실베니아의 지방 법원이나 대법원들이 다 소송을 기각했지만 사실상 이제 문제가 많았던 그런 선거인 건 사실이죠. 현재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한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의 와싱턴 주재 이민석 특파원이 이례적인 기사를 올렸네요. 그 기사에 와싱턴 포스트를 인용한 거니까 와싱턴 포스트가 쓴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이 기사의 제목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와싱턴 특파원이 쓴 기사의 제목이 저격수, 비상벨, 방탄 창문, 대선 불복 폭동 차단 나선 미국, 그런 제목이거든요. 조선일보가 그런 것을 이미 다루는 것 자체가 또 이례적이지만, 물론 공화당의 선거 불복에 대한 사전적인 그런 예방 조치로 아마 그런 기사를 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들이 이번에도 선거를 훔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의 주장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선거를 직접적으로 이끌고 있는 RNC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이렇게 수백 명의 그런 변호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특히 경합주에서 선거 과정이나 또 투개표 과정에서 만일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선거 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제 한 부분을 저도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엊그제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펜실베니아의 랑카스터 그런 카운티에서 2,500명 정도의 좀 납득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사전투표자로 이렇게 등록된 부분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물론 워싱턴 포스트가 워낙 미국의 민주당의 친화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그런 무리라든지 의심,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기사를 썼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온전히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조선일보의 그 특파원이, 와싱턴 특파원이 쓴 것은 조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좀 필요한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 같은 경우는 권력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훔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이견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그렇게 선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펼치지만, 그거는 인간을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이득이 많으면 어떤 일도 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경험적으로도 받을 수 없는 거죠.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선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권력을 훔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선거를 훔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어떤 경우든 선거를 훔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제 한국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점점 이제 멀어지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도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누가 이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보도를 하지만 선거 공정성 문제는 은밀하게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의 재미를 본 사람들은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감사합니다.